이 SMR은 태동기입니다. 숫자는 안 나오겠죠. 안 나오는 기업들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2025년 미국 시장은 버블의 시장의 성격을 충분히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숫자가 안 찍히더라도 무시할 건 아니다. 찐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면은 똑같은데 다른 코너입니다. 교과서 아닙니다. 제가 주중에 이제 시황 방송을 아침이랑 저녁이랑 화요일날 아침 그리고 수요일날 저녁 방송을 좀 쉬잖아요. 근데 그때 그냥 마냥 쉴 수는 없고 그때 그걸 좀 대체할 코너를 하나를 좀 마련을 해봤는데요. 이름은 찐쌤의 주식 테마파크입니다. 근데 이 테마파크라는 게 뭐냐면요. 제가 그동안 항상 이제 거시적인 관점 혹은 그리고 이제 투자자의 기본적인 그 시장의 관점 이런 것들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이 영역을 줄여가지고 이제 영역을 좀 줄여서 어떤 테마 혹은 섹터의 관점에서 제가 모르는 부분은 또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그 섹터나 그럼 어떤 산업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간단하게 좀 공유하는 시간,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게 찐쌤의 주식 테마파크입니다. 섹터의 이야기로 자세하게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투자자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투자자의 관점에서 계속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고 투자자의 관점에서 투자 포인트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고요. 오늘 이제 이 찐쌤의 주식 테마파크 첫 시간은 이제 바로 에너지 섹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에너지 테마파크에 입장하신다 생각을 하시고 테마파크 입장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이야기를 할 거예요.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뭐부터 했나요?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그거부터 했습니다, 진짜. 그거부터 했습니다. 사실 관세는 한 며칠 있다가 했어요. 딱 시작하자마자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 이거부터 선언을 했는데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은 뭐지? 이 배경을 기본적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트럼프 에너지 정책은 그냥 기본적인 출발은 그린플레이션을 통제하겠다 여기서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트럼프의 모든 정책은 대부분 다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는 정책이거든요. 인플레이션을 축소시키는 정책은 없습니다. 다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는 정책이에요. 근데 이 유발되는 인플레이션이 사실 미국 경제의 가장 큰 약점 포인트인데 그거를 막으려면 뭘 할까라고 했을 때 민주당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친환경 산업을 하면서 발생되는 비용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이거는 트럼프가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그린플레이션을 통제를 하면서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그린플레이션을 통제하는 거의 가장 첫 번째는 뭘까라고 하면 이제 그겁니다. 화석 에너지로 생산되는 에너지의 양을 키우는 겁니다. 아니 이건 모두 다 너무 간단한 논리예요.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근데 그동안 이 친환경 화석 에너지를 기본적으로 많이 쓰지 말자 쪽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급을 계속해서 규제해 왔단 말이죠. 제한시켜 왔단 말이죠. 근데 이 공급을 풀는 거예요. 공급을 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이제 비용이 이 그린플레이션 자체가 낮아지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생각해야 되는 첫 번째, 공화당은 굴뚝 주식, 트럼프는 에너지, 화석 에너지. 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화석 에너지 주식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엑슨모빌, 뭐 이런 걸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이제 이렇게 딱 생각이 가버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 딱 생각을 해보자고요.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궁극적인 게 이게 그린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생산을 결국 핵심 뭐죠? 화석 에너지를 통한 생산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화석 에너지를 생산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화석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업이 좋을까요? 나쁘지는 않겠지만 특별하게 좋을 이유도 없습니다. 왜요? 기본적으로 궁극적인 목표가 이거로 증가하는 인플레이션을 막겠다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엑슨모빌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원유 가격이 오르는 게 좋을까요? 내리는 게 좋을까요? 오르는 게 좋겠죠. 근데 트럼프의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 선언은 그러면 원유 가격이 오르는 정책일까요? 빠지는 정책일까요? 빠지는 정책이겠죠. 공급을 늘리는 거니까. 그러니 사실 아주 많은 분들이 이제 전통 에너지 주식들 뭐 이런 것들로 1차적인 관심을 가지는데 트럼프 당선 이후부터 지금까지 별 재미가 없죠. 오히려 주가가 빠지죠. 이유는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올라가는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생산을 늘리는 거니까 그 측면으로 생각을 하면 이해가 빠르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본적으로 이 인프라, 사회 제반의 인프라가 엄청 노후화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전력난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심한 나라예요. 이 전력난이라는 거는 실제로 모든 정부에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미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건 AI란 말입니다. 근데 이 AI가 그냥 전력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냥 전기 먹는 하마예요. 그냥 엄청난 전기 먹는 하마라서 미국의 전력난을 더 극심화시키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일반 데이터 센터, 그것도 이제 알파벳, 아마존 요 정도가 하는 큰 초대형 데이터 센터를 보고 이제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데 이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가 1년 동안 얼마만큼의 전기를 쓰냐면 전기차가 1년 동안 30만 대에서 40만 대가 쓰는 그 전기를 데이터 센터 하이퍼스케일 하나가 쓴다고 합니다. 근데 그건 일반 데이터 센터고요. 거기에 이제 앞에 요게 하나 갖다 붙잖아요. AI 데이터 센터가 하나 붙잖아요. AI는 기본적으로 학습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학습량이 더 많아져서 이게 전기를 사용하는 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AI 같은 경우에는 일반 데이터 센터보다 오히려 한 7배 정도의 전력을 더 소모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안 그래도 전력난이 심한데 전력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그런 산업이 지금 미국의 핵심이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뭐 인플레이션 뭐 이런 거와 상관없이 엄청 중요한 이슈가 되어 있는 거겠죠. 근데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2030년 정도가 되면 요 AI 산업 하나에서 필요한 에너지 요구량이 미국 전체 에너지 요구량의 9%까지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거기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 이 전력난이라는 거는 정말 핵심인 거고, 이거 정말 이제 중요한, 미국 사회에서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이겠죠. 근데 그러면 이 전력난을 해소하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제 전력의 인프라를 더 증대시키거나 아니면 이걸 안 하면 되죠. 그쵸? 얘가 수요를 증가시키는 거니까 얘를 안 하면 되는데 미국이 막말로 해서 얘 빼면 없어요. 그러니 이 AI 산업은 절대 미국 입장에서는 버릴 수 없는 산업이 되겠죠. 그쵸? 근데 버릴 수 없는 산업에다가 실제로 미국의 데이터 센터가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30%가 넘습니다. 그러니 안 그래도 전력도 모질란 나라인데 진짜 전력이 비상사태인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오늘 제가 말씀드릴 SMR.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소형 원자로입니다. 이 SMR, 그럼 SMR이라는 게 그냥 소형 원자로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계신데 이제 원자로에 이제 꼭 필요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노심, 그다음에 증기발생기, 냉각제 펌프 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압기 이런 게 이제 원자로를 구성하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부품들인데요. 요거를 원래 대형 원자로들은 하나씩 다 있었거든요. 요거를 한 통으로 묶어내는 거. 한 통으로 이렇게 하나의 딱 용기 안에 큰 용기 안에
얘도 넣고 얘도 넣고 얘도 넣고 얘도 넣어서 개발하는 게 SMR이에요. 그래서 원래 원전의 크기에 100분의 1 정도의 사이즈, 그 정도 사이즈의 원전을 소형 원자로로 한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야 이게 이제 한 100분의 1이면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사이즈야 라고 하면 이제 이 SMR을 가장 그래도 앞서서 개발하고 있는 게 뉴스케일 파워라는 곳인데요. 이 뉴스케일 파워가 디자인하고 있는 소형 원자로의 사이즈가 높이는 28m, 근데 폭이 한 4.5m 밖에 안 돼요. 원전 여러분들 가보셨습니까? 와, 이거 진짜 커요, 거기. 근데 높이 28m. 이게 아파트 한 8, 9층 정도 높이 될 텐데, 높이 여기, 그다음에 근데 폭이 4.5m. 그러니까 되게 작아지는 거죠. 그런 원전을 바로 이제 SMR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아직까지는 태동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SMR이 몇 기 정도 지금 가동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3기 가동되고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3기 정도 딱 가동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미국에서 가동되고 있는 건 한 개도 없습니다. 미국에서 가동되고 있는 건 하나도 없고 중국, 러시아 여기만 가동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니 지금 SMR 하고 있지만 이건 다 대부분 2030년에 가동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지금 개발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부분이 목표가 2030년입니다. 2030년 내외 수준, 뭐 일반 기업들이 2028년 목표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대략적으로 보면 한 2030년에 가동 이거를 목표로 하는 게 SMR이다. 아직은 태동기다. 아직은 실체가 없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SMR로 돈 버는 회사는 없다. 아직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이제 이 SMR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듈화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일반 원전은 어떻게 만들까요? 부지를 사고 이제 공사하는 사람들이 땅 파서 경수로부터 짓고 뭐 이렇게 이제 그냥 건물 짓듯이 발전소 짓듯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SMR은 모듈화라고 얘기하는 건 공장에서 이렇게 채로 와서 가서 조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로 하나의 모듈 하나씩 모듈 단위로 생산이 돼요. 모듈 단위로 생산이 돼서 이제 얘를 SMR을 해야지라고 하면 이제 부지 위에 조립만 잘하면 되는 적용까지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앞당겨지겠죠. 좀 작게 만들고 싶으면 작게도 쉽게 만들 수 있고 좀 크게 만들고 싶으면 용량 크게 하고 싶으면 좀 더 크게 만들 수도 있고 그런 장점이 있는 게 그래서 SMR은 이런 장점들이 모듈화라는 장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다. 근데 이 SMR이 특히나 이제 갑자기 주목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앞서 이제 미국의 전력난의 궁극적인 이유 중에 하나 원래도 낙후돼 있었는데 더 궁극적인 이유가 이 AI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AI 데이터 센터를 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데이터 센터하고 요 SMR하고 상당 부분에서 궁합이 너무 잘 맞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에 딱 필요한 스타일의 에너지원이기도 합니다. 이 AI 발전과 함께 이 SMR이 본격적으로 각광받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왜 그럴까요? 우선 데이터 센터는 기본적으로 24시간 돌아가야겠죠. 그래서 이 전력의 공급이 24시간 안정적으로 흘러 돌아가야 된다라는 게 가장 핵심인데 현재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기술 중에 하나가 원전인 건데 원전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너무 대형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데이터 센터 옆에 원전을 짓는다? 이 얘기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죠. 그러니 소형 원전이 주목받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또 하나가 이 모듈화라는 거거든요. 이 모듈화는 결국은 사이즈를 쉽게 조절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 데이터 센터별로 내가 원하는 용량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이 AI 데이터 센터하고 SMR하고 너무 궁합이 잘 맞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SML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주목받았던 이유가 그냥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랑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해서 그다음부터 20년 동안 공급할 거야 라는 공급 계약을 없는데 SMR 아직까지 지어본 적 없는데 그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만 그런 계약을 한 게 아니라 카이로 파워스라는 회사랑 그런 일들을 또 했고요. 그런 계약을 맺었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데이터 센터가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지역별로 지역 SMR 운영 업체들을 선정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상장되어 있는 탈렌 에너지도 있고 상장이 안 돼 있는 엑스에너지라는 회사도 있고 그런 회사들이랑 계속해서 SMR 전력 공급 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덕분에 지금 SMR은 아직까지 태동기인 상황이고 아직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고 관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알겠어. SMR. 그래, 뭔지 알겠고, 왜 필요한지도 알겠고, 뭐 대충 네가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되게 좀 잘 될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뭐 사지? 종목 추천한다기 개념보다는 이 SMR이라는 시장 자체의 구조? 일단 이 SMR의 산업 구조 자체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설계, 개발, 운용. 요 세 가지의 큰 틀로 나눠진다. 이 세 가지의 큰 틀로 나눠져서 설계하는 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개발한다라는 게 뭐냐면 SMR을 짓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어진 SMR을 가지고 운용하는 역할들이 있고 이 정도 이게 크게 세 개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통 이제 설계 쪽에서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제가 이제 이름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그 티커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SMR이라는 회사가 이제 뉴스케일 파워라는 회사의 티커인데 대표적으로 뉴스케일 파워가 이제 이 SMR에 대한 기본적인 설계 여기에 가장 앞서 있는 회사라고 좀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GE 베르노바라는 회사가 있어요. GE에서 분사된 회사거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원전의 비즈니스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근데 이 회사가 어디에 있냐면 전력기기, 송전기 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에디슨의 회사잖아요. 전기의 회사 아니겠습니까? 에디슨의 회사입니다. 그래서 전력기기, 송전기 이쪽에 이제 미국 시장에 굉장히 높은 마켓 쉐어를 가지고 있고 뭐 1등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GE 베르노바가 SMR 설계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SMR과 데이터 센터를 붙인다고 하면 또 GE 베르노바 같은 경우는 되게 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원전 설계에도 일정 정도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뉴클리어 파워, 핵 연료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핵 연료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기자재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럼 그 기자재를 만드는 회사들은 요 설계, 이 개발 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회사인 것 같아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BWX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사실은 원래 이제 미국의 핵 잠수함 애초부터 있었던 뉴클리어 파워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기자재들에 관해서는 가장 압도적인 생산력 그리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가 이게 다 뉴클리어 파워에 관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럼 기본적으로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우라늄 아닐까요? 우라늄? 그렇지 않습니까? 우라늄 없이 이걸 어떻게 만들어요? 그잖아요. 근데 이 우라늄. 근데 우라늄이라는 건 미국에 없거든요. 이건 어디가 주로 있냐면 러시아, 그리고 캐나다, 뭐 이런 곳에서 이제 미국도 이 우라늄을 수입합니다. 요 회사가 있습니다. 카메코라는 회사인데요. 티커는 CCJ인데 캐나다 회사입니다. 그리고 캐나다하고 미국의
동시 상장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뭐 하는 회사냐면 우라늄 채굴하는 회사입니다. 우라늄 채굴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산업 구조 안에 생각할 수 있는 중요 기업이다. 왜? 우라늄 없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운영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SMR 기업들이 나오는 거죠. 대표적으로 컨스텔레이션 에너지가 있을 거고, 비스타 에너지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뭐 탈렌 에너지가 있을 거고, SMR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스케일 파워도 운영회사이기도 하니까, 설계해서 운영하기도 하니까. 그러니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들을 우리는 다 이제 SMR 주식이다 라고 하는데, 사실 세상에는 조금 더 관련 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더 많은 기업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 운영과 관련한 SMR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작은 SMR 회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회사들이랑 또 계약을 실제로 하기도 하고, 상장되어 있는 대표적인 회사들, 이거 외에도 여러 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 이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SMR은 태동기입니다. 그쵸? 그러니 소위 이제 주식쟁이들이 이야기하는 숫자는 안 나오겠죠. 안 나오는 기업들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2025년 미국 시장은 버블의 시장의 성격을 충분히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숫자가 안 찍히더라도 무시할 건 아니다. 숫자가 안 나오기 때문에 무시를 해야 된다. 이 생각은 안 들고요. 이 SMR 전체 산업 구조 속에서 수익이 나는 회사도 있죠. 이 회사 무조건 수익이 납니다. 진짜 오래된 회사고, 왜냐면 SMR만 원전이 아니잖아요. 얘는 막 핵잠수함 이런 거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핵잠수함에 들어가는 그런 거 만든다니까요. 숫자가 찍히는 회사들은 이런 회사들이 있다. 여기까지 이해를 해주시면 그러면 SMR 전체의 산업이 딱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 구조에서는 설계하는 회사들이 있을 거고, 개발에 필요한 기자재나 우라늄을 제공하는 회사들이 있을 거고, 또 운영하는 이런 회사들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입맛에 맞게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투자 취향에 맞게 선택해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다. 최근 들어서 이 딥식 때문에 딥식 이슈가 나오면서 이 주식들이 모두 다 충격을 받았거든요. 이 주식들이 모두 다 충격을 받은 이유는, 야, AI 인프라 투자가 좀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계속 꿈을 먹고 왔는데 부족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면서 충격을 한번 받았는데, 앞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미국은 AI 때문만 아니라 다른 이유로도 전력이 부족한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게 그렇게 아주 크다 이런 것까지 생각할 건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고, 실제로 이들의 실제 장기 추세 같은 경우에는 단기로는 분명히 지금 좀 힘들어 있는 상황이지만 장기 추세는 바뀌지 않는 모습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SMR에 관해서 말씀을 대충 다 드린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드린 말씀이 사실은 SMR 전체의 이 전부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이게 특히나 태어나는 산업이기 때문에 사실 좀 기술적으로도 많이 알아야 되고 막 그렇기는 해요. 근데 뭐 그거 꼭 거기까지 알아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대략적으로 이렇게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항상 뭐 이런 말씀 드릴 때마다 제가 맨 마지막에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저의 이 하찮은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투자에 있어 뭐 약간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 요 생각인데요. 오늘 이번 주식 테마파크 첫 시간인데 나름 열심히 이제 준비해가지고 말씀드려봤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식 투자 테마파크 첫 시간 SMR에 관한 시간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찐쌤 김진희입니다.